총선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선되더라도 공약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평가하고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의 선심성 공약이 난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의 도움을 얻어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후보자 시절 각 의원들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 공보물을 통해 내놓은 5대 핵심 공약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먼저 전주 지역의 김광수, 정운천, 정동영, 제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전주시 갑의 김광수 의원은 초선입니다. 전주시의원과 전북도의원을 거쳐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795표 차로 이겼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사회 지도층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먼저 소득 상위 0.1% 초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 45% 부과를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소득세 과표의 최고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 공약을 했었는데 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가진 사람이 사회 공헌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을 부과하자. 그것은 법제화돼서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 선출직과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의무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를 제시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보류됐습니다. 대신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걸 막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 운영하도록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체육회처럼 자원봉사센터가 자치단체장의 선거 기지화가 되는 걸 막자는 취지였는데 현재는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광수 의원의 2순위 공약은 지방의원 주민공천제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독소조항 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 혁신도시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제도 도입,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교부세법, 지방의회 공무원 법안 등을 잇따라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토론회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지방의원 공천 불개입 선언과 주민공천제 시행을 통한 상향식 공천은 보류했습니다. 주민공천제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비례대표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것을 법제화하는 과정까지는 못 갔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각 정당에서 거대 양당에서 반대하는 측면도 있었고 좀 벽이 좀 컸죠. 지방의원들을 말하자면 국회의원들이 일정하게 자기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는 의도들이 여전히 강하게 있어서 3순위 공약은 청년 문화예술인의 거리와 광장 조성,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서학동과 평화동에 문화예술 광장을 마련하고 청년 문화예술 창작 공작소를 설치하며 문화예술인 복지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선호송 예술촌 프로젝트와 서학동 예술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예산 등을 확보하면서 차근차근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 재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을 위해 연 300만 원을 일시불로 지원하는 창작 준비금 지원 사업도 실행에 옮겼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취업지원센터 도입은 4순위 공약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합형 노인 일자리 센터 구축에 나섰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서 전라북도가 시범 사업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역본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노인 일자리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도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정치권에서도 함께 공조를 해서 전북이 그 서울, 경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5만 5천여 개 일자리를 창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전북이 좀 유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장애 관련 예산제도 정착과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마지막 5순위 공약은 전북 균형 발전을 위한 680 종합발전 계획으로 새만금 신공항과 신항만 건설, 수서발 KTX 전라선 증편을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20대 국회 마지막 연도 예결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을 위한 올해 예산 40억 원, 신항만 건설 390억 원,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 예산 5천억 원 등을 확보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 수서발 고속철도 전라선 노선 허가와 KTX 운행 횟수 증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꼼꼼하고 적극적인 공약 이행 평가 자료 제출이 가장 빛났습니다. 공약 이행을 위해 끊임없는 법안 발의, 적극적인 행보, 세세한 노력 등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의회에서 활약한 경험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철학 수준이 높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서도 점수가 좋았습니다. 청년 문화, 노인과 장애인 등 지역 밀착형 공약은 의원 개인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성패가 나눠질 수 있는 만큼 공약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감각이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일부 공약은 의원 개인의 역량뿐만 아니라 당의 역량, 국회 전체의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방 분권의 강화,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그 봉사 시간 의무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국회 내부의 그 벽들을 김광수 의원 스스로 그것을 돌파해내기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초선인 전주시 을 정운천 의원은 두 차례 도전만에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후보와 재검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111표 차로 당선됐습니다. 전북에서 보수정당 후보의 국회 입성은 20년 만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먼저 삼성 같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좋은 일자리 5만 개 창출을 내세웠습니다. 낙후된 전북에 대기업을 유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제 여건상 대기업 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탄소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공약을 바꿨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 714억 가운데 올해 예산까지 모두 37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과 탄소 소재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사업 예산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하고 그다음에 탄소 복합재 신뢰성 평가센터는 국가 계획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7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현재까지는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2순위 공약은 전북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입니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의 젊은이들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탄소산업 분야 청년 창업회사 1000개 육성을 내걸었습니다. 정 의원은 탄소산업단지 조성,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과 함께 이 공약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관련 법안 통과가 미뤄지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한국당을 설득을 다 시켰는데 결국 또 민주당이 너무 좀 놓쳐버리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통과 직전에 또 통과를 못하고 전라북도의 미래산업에 그러한 청년 창업회사들이 많이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밑자락을 많이 깐 것이 의미 있는 결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순위 공약은 기금운용본부를 전주에 안착시켜 금융 허브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입법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실제 김광수 의원과 함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연기금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금융투자 전문대학원 설립에 나섰습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기본 구성 용역비 2억 원도 확보했지만 교육부의 반대로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연기금 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오는 2023년 이후부터 대학원 신설이 가능해졌습니다. 4순위 공약은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조성해 세계적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정 의원은 가장 먼저 민간 투자자 같은 사업 시행자와 새만금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새만금 전도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새만금 개발 예산 확보를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4년 연속 예결위에서 활동한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작년에 얘기한 거를 다시 총리나 이게 일단 관계되는 장관이나 또는 그 국장 모든 사람들한테 또 재점검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는 또 재점검을 하고 또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한 4년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예산을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5순위 공약은 전주와 완주 통합 추진입니다. 전주와 완주 통합을 위해 30년 넘게 노력했지만 이루지 못한 만큼 반드시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과 호남의 100만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면서 전주 특례시 지정으로 공약 내용을 바꾸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가운데 행정 수요가 100만 이상이거나 도청 소재지로서 중추도시 역할을 하고 있는 곳 역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하면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주로 경제에 초점을 맞춘 5대 핵심 공약을 내놨습니다. 예결위에서 4년 동안 활약하면서 전라도 예산 확보에 큰 노력을 해온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공약 탓에 이행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삼성 같은 대기업 유치를 통한 5만 개 일자리 창출, 1조 원 사회적 기업 펀드 조성 같은 공약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주 완주 통합 공약 역시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의 결정인 만큼 공약으로 내걸은 게 적절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북도 경제 발전을 최우선순위에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원 펀드, 그다음에 5만 개 일자리 창출,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조금 과도한 설정은 아니었느냐. 게다가 또 전주 완주 통합은 전주 시민 또는 완주 군민들이 결정할 사항인데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었다. 전주시 병 정동영 의원은 4선입니다. 15대와 16대 총선 전주 덕진에서 내리 당선된 뒤 2009년 다시 전주 덕진 재보궐선거에서 3선을 채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989표 차로 네 번째 금배지를 달았습니다. 1순위 공약은 전주 역세권에 도립기술장인학교를 건립해 기술과 예술의 미래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공약은 가상현실인 VR과 증강현실인 AR 콘텐츠 제작 거점센터로 바뀌었고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달에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모두 60억 원이 투입되면서 1,1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전주역 인근에 완공됐습니다.
기업 입주실과 크로마키 스튜디오, 교육실, 편집 지원실은 물론 VR, AR 제작과 교육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첨단 VR 영상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분야로 떠올랐기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단순히 전주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역구의 국회의원들까지 협조 체제를 굳히고 이와 더불어 전주역 신축 계획까지 확정 지으면서 전주역과 VR, AR 제작 거점 센터가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순위 공약은 종합운동장 밀레니엄 파크 조성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에 전북 천년 역사를 기념하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자유로운 소통 공간 밀레니엄 파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대도 천년을 기념하는 랜드마크 조형물, 역사 체험 공간, 공연장, 운동장 등을 구상했습니다. 2017년 대선 공약에 넣어 새 정부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선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서 지키지 못한 약속이 됐습니다. 다수의 지금 전주 시민들은 그냥 방치하는 건 안 된다.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구를 저는 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원래 제안했던 아이디어에서는 변형됐지만 그러나 어쨌든 방치해서 개발로 방향을 튼 거는 저는 환영합니다. 3순위 공약으로는 전주법원 이전 부지에 각종 멀티미디어와 영화 관람실, 전주 기록원을 갖춘 최첨단 디지털 도서관 건립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약을 바꿔 한국 문화 원형 콘텐츠 전시관, 이른바 한류박물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40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한류박물관은 창작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다양한 매체와 결합한 전시, 공연, 체험, 그리고 국제행사 유치 등이 목표입니다. 또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뜻을 둔 전문 인력들에게 아이디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적으로 설계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4순위 공약은 전주시 송천동 농수산물센터 부지 6만여 제곱미터를 유럽형 건축물로 조성해 청년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 역시 에코시티의 수영장과 어린이 도서관, 문화공간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가운데 오는 2022년까지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 조성한 지 50년이 되면서 노후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950억 원 규모의 청년 산단도 유치했습니다. 탄소융합과 드론 산업, 자동차 자율주행 등 세계 신기술 분야에서 60개 청년 기업 창업과 1,200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5순위 공약은 자영업자들이 잘 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한 자영업자 보호정책 수립입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에서 소상공인단체와 연대해 소상공인 기본법을 발의했고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매우 반겼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을 하나의 독립된 경제 주체로 정부가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으로 삼는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육성하거나 지원하거나 하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이제 노력을 한 거지요. 그동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개별법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추진됐는데 상위법인 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소상공인의 법적 위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 정책 역시 체계화될 예정입니다. 4선 의원으로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선거 공약은 아니었지만 당선 뒤 1순위로 주민들에게 약속한 전주역 신축 결정도 눈에 띕니다.
종합운동장 밀레니엄 파크 조성은 전주시의 입장 변화로 지키지 못해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또 기술장인학교와 디지털 도서관 건립, 송천동 청년파크와 같은 공약은 중간에 다른 공약으로 바꾼 뒤 예산도 확보했지만 냉정한 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애초에 설계했던 뭐 디지털 도서관이랄지 기술장인학교랄지 이제 이런 방향들은 해당 지자체와의 어떤 협의 또는 정책이 변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바뀔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기보다는 지자체장의 공약이어야 맞는데 선거 공약은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이끄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국의 선거는 정당별 선거 공약 목록인 매니페스토 공개와 함께 시작됩니다. 정당들은 매니페스토를 길게는 수년에 걸쳐 작성합니다. 선거 전 이 매니페스토가 공개되면 언론과 전문가들이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 자료는 유권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단 당선되고 보자는 심리에서 지역주의나 연고주의에 기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선거 공약서를 관리하는 제도가 있지만 과도한 선거 공약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약 내용은 물론 이행 평가를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현장 스토리판 역시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공약 이행 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이어 다음 주에는 익산과 군산의 현역 국회의원 3명에 대한 공약 이행 현황에 대해 심도 있게 전해드립니다.